SG님이 그 얘기 하셨네요. 일본 좀 느린 것 같다. 좀 기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뭐 그렇죠. 거의 뭐 분위기는 작년에 엑스라피드 추가할 것처럼 움직였는데 지금 굉장히 딜레이 되고 있죠. 일단은 그래도 SBI VC가 오픈만 하면은 엑스라피드 파트너 거래소로 예정돼 있는 친구잖아요. 아예 걔는 출생 자체가 엑스라피드 파트너 거래소로 찍혀서 태어난 친구죠. SBI VC는요. 그러니까 그게 일반 거래소처럼 오픈만 하면은 아마 곧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가자님 오셨으니까 이제 방송 종료해야겠네요. 네. 자색고구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자. 네, 오늘 엄청 더웠죠? 장난 아니에요. 야, 이거 뭐 흔들기 장난 아닌데. 자, 벡트처럼요. 저는 이번에는 7월에 오픈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요. 이번에는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얘네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언급한 적이 없는데 뭐 그냥 언제쯤 오픈할게요 이렇게만 얘기하다가 이번에는 뒤에 디테일한 조건을 달았잖아요. 크립토 에셋 관련 법 그리고 레귤레이션 규제 정의된 후에 애프터 그 뒤에 immediately 즉시 오픈하겠다고 비긴하겠다고 써있잖아요. 예. 뭔가 그런 식의 표현은 굉장히 디테일한 기술 자체가 사기꾼이어서 가능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뭔가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하는 정황, 본인들만 알고 있는 그런 걸 바탕으로 그렇게 시기를 명확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하면서 찍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후자가 아닐까 싶어요. 이번에는 뭔가 디테일한 게 굉장히 그런 정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냐고요? 자, 이 질문은 또 말씀을 드려줄게요. 용전 동룡가리님 질문인데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모릅니다. 정말로 몰라요. 알면은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또는 있어 보이고 싶어서 제가 구라를 칠 수도 있겠죠. 언제다. 지금 아직 기다려라 또는 지금 파세요. 지금 즉시 파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모르기 때문에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떠한 답변이라도 누군가한테 듣고 싶으시다면은 차트 위주로 하는 분을 찾아가면은 답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 답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답을 주면은 잘 기록을 해두세요. 기록을 해두고 정말 맞았는지 검증해 보십시오. 확률로 따지면은 제 생각에는 80% 이상 틀립니다. 물론 되게 막 그냥 동전게임식으로 오른다 내린다 이 동전게임 하면 확률 반이니까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예를 들면은 뭐 차트 그리면서 뭐 저항선에 부딪혔으니까 이렇게 내려갈 거다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예측을 하시는 분들 거를 꼭 기억하세요. 이 시기, 그 사람이 예측하는 시기와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얼마나 하락한다 그리고 방향성 그래프 그거 맞는지 나중에 대조해 보세요. 거의 99% 틀릴 겁니다. 나머지 1%는 뽀록으로 맞출 수도 있겠죠. 차트는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자세히 다뤄줄게요. 차트가 그렇게 정확하게 막 시기나 가격을 맞출 수 있다면은 차트 고수는 죄다 부자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나 애플은 굳이 막 힘들게 돈 벌 필요 없어요. 걔는 현찰이 많기 때문에 그 캐시를 다 주식 전문가들, 차트 고수한테 다 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높은 확률로 맞출 수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 돈 지어주면은 가만히 앉아서 돈 다 벌겠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김부사님 질문 같이 볼까요? 현재 공식적으로 엑스라피드 통로가 어디인가요? 엑스라피드 거래소 때문에 미국, 필리핀, 영국, 멕시코 이 네 곳은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필리핀과 멕시코만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 같아서 궁금하네요. 공장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미국, 유럽 정확히는 유로화예요. 유로화 그러니까 이거는 데이비드 슈왈츠가 얘기한 겁니다. USD, 유로화,
그리고 멕시코 페소 PHP로 표기를 하던가요? 이게 필리핀 페소인가? 맞아. 멕시콘 페소 이거죠. MXN. 예, 요거 맞아요. 알고 계신 게. 공식적으로 이거는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데이비드 슈왈츠가.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번에 브라질에 추가될 거라는 거죠. 곧. 자, 리프사가 보유한 물량이 많이 줄었는데 확인 좀 해주세요. 질문 주셨는데요. 네, 가자님 질문 확인해보죠. 많이 팔았을까요? 이 시기에? 많이 팔았겠지만 0.5%는 볼륨을 넘기지 않았겠죠. 그거는 작년 1월부터 잘 준수를 하고 있으니까요. 어디 보죠. 근데 최신 자료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봐볼게요. 있는지. 가장 최근 거 분사 물량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이게 4월 28일 기준이네. 없어요. 지금 표기되는 게. 4월 28일 기준으로 분산된 게 이 수치잖아요. 자, 라이브로 표기하는 데 중에 코인마켓캡도 라이브로 표기하거든요. 똑같이 표기하고 있죠, 지금. 근데 이게 틀릴 겁니다. 현재는 이 수치는 아닐 거예요. 여기도 별표로 달아놨네. 그거네요. 리프사가 공지하고 있는 거 기준으로 이렇게 해놨네. 아마 더 풀렸을 거예요, 이거보다. 더 풀렸을 겁니다. 그리고 간주요? 이종진님 질문인데요. 팩토리님 돈 많이 벌어도 시골 교사 계속 하실 건가요? 질문 주셨는데 글쎄요. 저는 제가 왜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는지 이유를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이 사기판에 정확한 정보가 거의 뭐 한 100개가 있으면 99개는 다 거짓 정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전공이 이쪽이다 보니까 잘 알기 때문에 이 상황 보면서 되게 안타까워서 이제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과 공유하고자 이거를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제 개인 시간이 너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만약 1시간만 한다고 해도 매일 평일날 1시간씩 소모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따라오는 것들 있죠. 뭐 영상 편집하거나 이 세팅하거나 이런 데 부가적으로 이제 시간이 소모가 되는데 사실 저는 되게 자유로운 영혼이라 제 개인 시간을 갖는 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요즘 같은 경우는 되게 매일매일 평일마다 점심때 운동 1시간씩 하고 있어요. 막 러닝머신 뛰기도 하고 근력 운동으로 이제 막 뭐라 해야 될까요? 윗몸 일으키기나 이거 다리 드는 운동 있죠? 정확한 명칭이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암 익스텐션이나 여러 가지 이 운동기구 이용해서 아령 같은 거 이용해서 운동하는 것들 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되게 힘들다고 맨날 점심시간에 잠자고 그랬는데 반대로 운동을 하니까 오히려 그런 피로함이 사라지더라고요. 체력이 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운동으로 인해서 뭔가 몸에 그런 뭐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건지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되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그거 말고도 사실 기타도 예전에 굉장히 많이 쳤었는데 그 기타를 놓은 지 한 6, 7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연주가 잘 안 돼서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기타도 다시 잡아서 예전 실력을 찾고 싶기도 하고요. 그냥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제 논문 관련된 것도 조금 더 막 연구하면서 프로그래밍도 하고 싶고 굉장히 많은데 그런 시간들을 활용을 못하는 게 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10,000원 되면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 물려 계신 분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더 이상 뭐라 해야 될까요? 굳이 이제 버는 다 플러스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뭐 정확한 정보 전달 안 해도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나아진 상황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에 그때 되면은 적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저도 개인 생활로 돌아가겠다고. 네,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거래소 말고 유동성을 제공하는 곳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거래량 측정이 힘들어요. 엑스라피드도 지금 거래소 통해서 하고 있지만은 사실 그 안에 어떤 그 오더에 따른 트레이드가 발생하는 게 엑스라피드 관련된 건지 저희가 구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엑스라피드 볼륨 자체를 근사치로 찍어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그리고 방금 질문 주신 거, 이런 엑스라피드 파트너 거래소 말고도 혹시 유동성을 제공하는 곳이 있는지 질문 주셨는데, 나중에는 은행이 될 겁니다. 은행이 결국에는 XRP를 직접 보유해서 쓰는 그날이 오면은 은행 자체가 이제 유동성을 공급하는 곳이 될 겁니다. 이 역할을 할 거예요, 은행 자체가. 가자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저번에 알려주신 대로 S로 돌려봤는데 물량이 줄었어요. 또 에스크로 물량을 왜 5억 개로 묶었나요? 에? 5억 개로 묶었다고요? 물량이 줄었다고요? 엑셀로 돌려봤는데 물량이 줄었어요. 어떤 거를 말씀하신 거죠? 혹시 그 쿼리한 거를 저한테 여기 채팅창에 놔줄 수 있나요? 제가 같이 함께 확인해보죠. 방송에서 기타 쳐달라고요? PT 8번? 야, 유격 하고 진짜 옛날 생각난다. 아, 힘들어요, 유격. 굉장히 힘듭니다. 크리스라센은 전부 기부했다고 공식 성명서에 밝혀져 있습니다. 한번 또 볼까요, 페알님? 페알님 말씀하신 거 한번 또 확인하죠. 매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기 때문에. 자, 모니카 롱이 리프사 공식 사이트 포럼에다가 그 얘기를 해놨어요. 크리스라센 물량에 대해서.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다 기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 아닌가? 빰 빠빠 파라라라빠 파운더라고 해야 되나? 아닌데? 여기 아닌가 보다. 그럼 여기인가? 여기 나와있나? 여기 나와있다. 자, 여기 나와있잖아요. 이 보세요. 모니카롱이 올린 겁니다. 모니카롱이 리프사 공식 사이트에 있는 포럼에다가 올린 거고요. 이게 2014년 8월 14일 날 글인데,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적혀 있어요. As you know, 너도 알다시피 크리스 라센 얘기하는 거죠. 어그리 했다 하잖아요. 어떤 걸? 기프트 7빌리언 70억 개를 이 독립된 파운데이션 재단에 기부하는 거를 동의했다고 돼 있죠. 이거 크리스 거 아니에요. 크리스 라센 거 아니에요. 기부 다 됐어요. 공식 성명문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물론 저게 구라라고 하면은 기부를 했다고는 하지만 안 한 게 되겠지만, 여러분들 리프사는 뭐죠?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주주들이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이 있고 초기 투자에서 보드 멤버들도 있고, 되게 대주주는 누군지 모르겠다. 아무튼 큰 주주,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SBI나 여러 군데 있는데, 걔네들한테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리프사는. 이게 만약에 공식 상장돼 있는 거면은 우리 흔히 보면요, 우리은행 가볼까요? IR이라고 치면은 나오죠. 만약에 공식으로 상장돼 있는 거면, 시장에 그냥 상장돼 있는 거면 이런 식으로 사이트에 공개를 해야 돼요. 계속 지네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얼마나 윤리있게 경영하고 있는지, 투자 정보, IR 정보로 실적 발표도 하고 해야 되거든요. 주주들이 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리프사는 비상장 주식이죠. 그러니까 비공개로 이제 비상장 주식을 판매해서 그 주주들이 사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사갔으니까 주주가 된 건데, 어쨌든 말이 좀 이상하네. 자, 어쨌든 간에 그 주주들한테 본인들의 성과를 보고해야 되죠. SBI한테도 열심히 보고하고 있겠죠. 근데 그런 걸 보고할 때 크리스라센 관련된 것도 보고를 했을 테고, 주주들한테 감시를 받고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주들한테 뻥치면은 나중에 크게 얻어맞죠. 피해보상 다 해줘야 되죠. 주주들한테 뻥쳤으니까. 항상 잊으면 안 되는 게, 리프사는 회사입니다. 회사. 컴퍼니예요. 그냥 재단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또는 유한회사도 아닙니다. 유한회사는 지난번에 제가 회사의 성격에 대해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유한회사는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먹튀해도 돼요. 책임질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리프사는 그게 아닙니다. 형태가. 코퍼레이시 그 형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저게 사실일 가능성이 되게 높을 겁니다.
리프사 주식이 따로 있기 때문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예. 효과나비님 말씀하신 거는 XRP를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주들은 리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랑 달라요, 입장이. 리플 스탁이라는 주식을 들고 있어요, 그 주주들은. 맞아요. 페알님이 여기서 설명했죠. 리미티드 형태의 유한회사는 그냥 이게 끝이에요. 예. 먹튀하기 좋은 형태죠, 유한회사 이런 것들이. 페알님 어디다 기부했냐고요? 이거 거기 나오잖아요. 리플사 홈페이지 가면은 리플 포 굿 요거 여기 보면은 리플웍스라고 있죠. 여기에다가 기부를 했다고 하고요. 요것도 도너츠. 그리고 크리스 라센이 기부한 게 여기도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이 UBRI라고 해갖고 그 전세계에 있는 대학교, 블록체인 연구하는 대학교들한테 투자하잖아요, 리프사가. 여기에도 이 자금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 셋 다 맞을 거예요. 네. 뭐야? 이 한문분은 뭐죠? 외국인은 아니겠죠, 설마? 낮잠이요? 어렵네. 김부사님 질문에 답변 드릴게요. 같이 보죠. 이것도 중요한 거니까. 코일의 ILP에서 법정통화 제공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궤도 유동성을 제공하는 곳인가요? 질문 주셨는데요. 지난번에 설명드린 영상이 있는데 그거를 참고하시면 디테일한 내용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만 짧게 말씀드리면 현재는 스트롱홀드는 뭐 하는 곳이죠? 바로 스텔라와 IBM의 파트너 거래소입니다. 이 스텔라 네트워크에서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고요. 스텔라 네트워크에서 IOU 형태로 지금 발행한 게 이 USDS, 스트롱홀드를 의미하는 약자겠죠. 예, 달러를 이슈잉 해갖고 IOU 형태로 만들었거든요, 스텔라 네트워크에. 지금 얘네가 ILP 커넥터를 만들어서 요걸로 페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태가 지금 이래요. 코일사가 여기 있으면은 여기 구독자가 있겠죠. 매달 $5를 내고 구독을 하는 구독자가 있겠죠. 얘가 만약에 이제 어떤 스트리머인데 이 코일의 웹 모네타이제이션을 이네이블한 스트리머의 방송을 보게 되면은 이 구독자가 지금 코일에 구독을 한 구독자이기 때문에 코일사에서 이제 XRP로 줄 수도 있겠죠, 다이렉트로. 근데 만약에 이 스트리머가 코일 세팅에서 나는 이 스트롱홀드에서 제공한 달러로 받을래, 그러면은 요걸로 받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이 ILP 커넥터 스트롱홀드가 만든 여기로 이제 코일사가 XRP를 넘기고 여기에서 컨버팅이 요걸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죠. 몇 달 전에 스트롱홀드가 되게 뜬금없이 XRP를 상장했잖아요. 상장한 이유가 요거였습니다. 이 ILP 통하는 페어를 만들려고, 본인들과 요거 쌍을 만들어내려고 이거를 밑작업을 해놓고 ILP 커넥터 만들어서 이렇게 연동을 시켜준 거죠. 이 IOU 형태로 페어가 되는 거는 살짝 불완전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사가 지금 본인들은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에 집중하고 있고 코일사가 지금 빠져나와갖고 이런 현실세계, 그러니까 좀 더 우리한테 친근한 비금융권 관련된 걸 지금 개척해 나가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서 그 이유가 하나 또 발견되는 건데요. 이거는 제가 설명드리기로 예정했던 그 리플사의 비즈니스 시크릿 소스 그 부분이거든요. 그때 설명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거를 좀 더 설명을 듣고 자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설명될 때 이 부분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부사님 질문이 너무 김부사님 옐로카드 드셨는데요? 질문이 너무 많답니다. 고대에 투자했냐고요? 짧은 거 바로 답변 드릴게요. 권영봉님이 질문 주신 거. 고대에도 투자했죠. 고대에도 투자했습니다, 리플사가.
저는 고대가 투자했다는 걸로 순간 착각을 해갖고 깜짝 놀랐네요. 자, 김무사님 질문 요거까지 하고 다른 분 질문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리플 초보라 개념이 안 잡혀 있어서 예, 저한테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코일에서 IRP에서 법정 통화 제공하는 그곳은 어딘가요? 걔도 XRP 유동성 제공하는 게 아닌지 방금 답변 드렸죠. 그리고 게이트웨이, 리플 차이나 같은 곳은 망한 건가요? 리플 차이나 비트스탬프도 XRP 들고 있던데 그런 것도 유동성을 제공하는 건지 망한 건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게이트웨이는 좀 달라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리플사 비즈니스 시크릿 모델, 그 시크릿 소스를 설명드리면 좀 이해가 되실 텐데 그 설명 없이는 약간 완벽하게 결합시켜서 이해하는 게 좀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부분만 답변을 드리면 게이트웨이는 거기 안에서는 XRP 빼고는 다 IOU예요. 수표예요, 수표. 수표입니다. 아무리 피아트 형태, 뭐 달러든 유로화든 어떤 거든 간에 게이트웨이가 발행한 건 다 수표라고 보셔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걸로, 그러니까 XRP가 이 게이트웨이 안에서 일어난 거 오토브릿지라고 했죠. 예. 오토브릿지 돼서 컨버팅 돼요. 예를 들어서 게이트웨이가 한글이래. 한국 원화를 XRP가 중간에서 오토브릿지 해갖고 달러로 바꿔냅니다. 예, 그러면 마치 엑스라피드랑 똑같은 것 같죠? 근데 아닙니다. 왜냐면 이건 IOU 형태이기 때문이에요. 수표를 여러분들 이거 받은 거를 들고 어디 가서 달러를 받는 데서 결제가 가능할까요? 오늘날에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여기에 이름이 박혀있죠. 예를 들면 뭐 게이트허브면 게이트허브가 발행한 거. 달러는 달러인데 얘네가 보장해주는 가치잖아요. 그냥 달러랑은 다른 얘기죠. 수표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시중은행들이 발행한 수표 쓸 수 있긴 하죠. 근데 이거 쓰려면 현금이랑 다르죠. 예, 이거를 받는 곳에서 거부할 수도 있고요. 안 받아줄 수도 있어요. 수표를 받더라도 신분증 검사하죠. 신분증 확인하잖아요. 예. 그렇게 막 현금처럼 막 먹히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물며 시중은행도 아니고 그냥 암호화폐 거래소가 발행한 건데 이게 아무 데서나 먹힐까요? 대부분 안 먹힐 겁니다. 예,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예, 나중에 시크릿 소스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결국에 IOU도 한 번 더 세틀먼트를 해야 돼요. 이 수표를 실제 돈이랑 맞바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프사는 지금 금융권에 주력을 하는 겁니다. 이 IOU조차도 리얼타임으로 바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게 돼야지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역할을 나눈 겁니다. 코일은 비금융권, 그리고 리프사는 금융권. 금융권은 사실 가장 중요한 지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틀을 잡고 있는 거예요. 리프사가 주력을 해서. 왜 ES 안 먹히지? 어? 안 먹히는데? 이거 멎었네? 왜 이러지? 어? 됐다. 유튜브 자체 기능은 아니에요. 4.85까지 올라갔나요? 요거예요? 아까 페알님이, 페알님? 에러인데? 가자님이 한 거 에러 뜨는데요? 안 맞는데? 불장 끝났냐고요? 이준님께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최근에 이런 1년 과정에서 불장이란 표현을 쓴 적이 없거든요. 저는 불장으로 안 보고 있는데 제가 혹시 불장이란 표현을 썼었나요? 안 쓴 것 같은데? 불장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또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해 언급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잠깐 시장 상황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일단은 잠깐 보죠.
바이낸스가 제일 큰가 보네. 볼륨이 1등 하고 있네요. 쭉 밀고 내려오네 그냥. 좀 더 디테일하게 보죠. 오늘 저녁부터 막 쏟아지기 시작했던 거죠? 맞나요? 이쯤인가? 이쯤 시간이 언제지? 오늘 1시? 오늘 1시 15로 볼까? 이때쯤부터. 이거는 글쎄요, 다 던진 걸려나? 던진 게 아닌 것 같은데? 볼륨이 너무 작은데요? 던지는 볼륨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보다 더 커야지 던지는 볼륨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익 실현위에서 던질 때는 보통 한꺼번에 많이 끌어올린 다음에 확 던지잖아요. 유동성이 높아졌을 때. 애매하긴 한데 볼륨상으로는 던진 걸로 보이지 않거든요. 애매해요. 그냥 가능성 문제나 배팅의 문제인 거죠. 사실 이런 문제는. 사실 차트 보고 선 긋고 아무리 뭔 짓을 해도 맞출 수가 없어요. 앞으로의 일은 그냥 동전 던지기 게임일 뿐입니다. 앞면이냐 뒷면이냐 이 게임일 뿐이에요. 그냥. 조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전략을 다르게 쓰는 걸 수도 있겠죠. 그냥 조금씩 던지려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사실 조금씩 던지는 건 쉽지가 않죠. 예.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익 실현이 가장 최상치로 되는 방법을 선택할 텐데 어쨌든 너무 암울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안 좋은 상황은 맞는데 볼륨이 좀 줄긴 줄었어요. 제가 어제도 그거 말씀드렸죠. 볼륨이 좀 많이 줄었다고. 원래 6.6까지 찍었었는데 4.8인데 제가 볼 때는 아직 만약에 베팅을 아직도 하라고 하면은 전 롱에다 베팅할래요. 네, 롱에다 하겠습니다. 아직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으면 한 6대4 정도로.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되지? 6대4 정도. 6의 롱이고 쇼 4. 이 정도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라면은. 와, 환율 또 올라갔어요? 와, 어마어마하네. 예, 김혜인님 말씀하세요. 최소 성공 가격이요? 글쎄요. 저는 가격이 성공 여부를 가릴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만약에 질문하시는 게 리프사 비즈니스의 성공 여부에 대한 질문이라고 하시면은 가격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가격이 얼마든 간에 리프사가 만약에 XRP 브릿지 볼륨을 어느 정도 만들어냈는데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오르는 게 보인다. 그게 포착이 된다. 그러면 사실 성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모니까 숏이 될 때까지 무조건 롱이다. 전 생각하는 가격대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그 리플사의 성공 여부를 두고 어느 가격이냐 이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개인적으로 얼마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램들이 있긴 하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당 1억 막 이렇게 되면 좋겠죠. 네, 리프사의 성공 여부를 두고 이 정도 가격이면 리프사가 성공한 거다 이런 가격은 없습니다. 예, 쏘가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쏘가리님. SG님 질문인데요. XRP 1일 소각량이 5배로 급증했는데 개인들 거래소 이동으로 이럴 수 있나요? 한번 볼까요? 일단 소각량이 늘었는지부터 체크를 해보죠. 근데 이거 체크해도 크게 의미는 없는 부분인데 궁금하시다면 일단 같이 보시죠. 빠밥밥밥밥밥 트랜잭션 코스트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죠. 요거를 보면 되겠죠. 자, 쿼리문을 만듭시다. 데이터 리플 닷컴에 이거고요.
명령어 하나씩 만들죠. 오늘이 지금 늘었다는 거죠, 최근에. 그럼 2019년 5월 1일부터 봅시다. 그리고 인터벌은 데이로 갑니다. 하루 단위로 보고요. 아니, 한 16일밖에 안 되니까 아워로 볼까요? 네, 인터벌 아워로 보죠. 짧게 끊어서 쳐서 보겠습니다. 리밋은 1000 받고요. 그리고 포맷은 CSV로 봐야지 저희가 엑셀로 편하게 보겠죠. 갑시다. 뒤에 커트를 하고요. T, Z 돼 있는 부분 모두 바꾸기로 커트를 때리고요. 시간이 잘리는구나. 커트하면 안 되겠네요. 시간이 잘리네. 그러면은 이거를 T만 다 날립시다. T를 스페이스로 바꾸고요. 그리고 Z는 날립시다. Z 무슬모 다 날리면 시간으로 바뀌겠죠. 네. 이 다음에 피벗 테이블로 돌리면 아마 깔끔하게 나올 겁니다. 피벗 테이블로 돌리죠. 우리가 보기 편하게 하려면 그 방법이 가장 좋거든요. 잠깐만요. 데이트를 행에 놔야 되겠고, 그리고 토탈, 이게 토탈이겠죠. 제가 T를 다 잘라서 이렇게 OR이라고 나와 있는 거겠죠. 네, 이거 하면 되겠죠. 합쳐주질 않네. 그냥 쭉 나열하네요. 좀 일자로 자동 묶음 안 해주나? 왜 부분합 안 해주니? 축소. 참 이 친구 보게. 이거를 그룹 하면은 나머지가 이렇게 돼버리네요. 곤란한데? 자동 필터링 해주면 좋겠는데 안 해주네요, 이 친구. 그냥 일자로 볼 걸 그랬나? 자, 어쨌든 이 상태에서 최근 거 한번 봅시다. 최근에 많이 늘었다고 하시니까 갑자기 100단위로 늘었네요. 확실히 15일날. 그전에는 막 10단위로만 시간당 일어나다가 말씀하신 대로 15일 18시부터 약간 엄청 늘었어요. 굉장히 이동하는 모양이죠. 그러면 요거를 제가 다시 한번 뽑을게요. 1로 뽑을게요. 인터벌을. 데이로 뽑아서 열고 잘라냅시다. 잘라내고 피벗 테이블 돌려서 보기 편하게 보죠. 네. 지금 보이시죠? 14일부터 좀 늘긴 늘었네요. 13일까지만 해도 379개인데 14일부터 1000개 단위 이상 되고 5월 16일부터는 이 1000개까지 되긴 했는데요. 그럼 14일날 볼륨을 좀 볼까요? 왠지 볼륨이 14일부터 커진 거 아닐까 싶은데 히스토리컬 데이터 보고요. 맞죠? 보이시죠? 13일까지만 해도 그냥 2빌리온이다가 14일부터 5빌리온, 5.8빌리온, 4.5빌리온 됐거든요. 딱 그때부터 높아졌어요. 300개에서 3배로 불었죠. 그냥 전체적인 거래 볼륨이 올라가서 저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소 간의 이동도 많고 이제 트랜잭션 자체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황으로 볼 때는. 저도 한 2년, 3년은 일단 기다릴 것 같은데, 예. 기다릴 것 같아요, 저도. 이것도 예, 중요한 포인트죠.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리프사가 그 판매하는 에스크로가 매달 10억 개가 꽉 차서 팔아진다는 거는 아마도 그 이상의 수요가 있다는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근데 그 이상의 수요가 있다고 하면은 그쵸,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일 겁니다.
지금은 늘었어요. 참고로 여러분들 그 뭐지? 올해 1월까지인가가 10억 풀리면은 2억 개를 썼고요. 올해 2월부터인가? 이때쯤부터가 10억 개 풀린 것 중에 3억 개를 쓰기 시작했어요. 예. 좀 더 많이 쓰기 시작했죠. 한 달에 1억 개 이상씩 쓰기 시작했죠. 기존에 비해서. 예. 나머지 8억 개는 다시 에스크로 묶었거든요. 지금 7억 개를 다시 묶고 있습니다. 3억 개를 쓰고. 어디다 쓰는지는 저희가 내용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재투자를 하는 강도를 높이고 있죠. 지금 제가 최소로 보는 가격이요? 모르겠어요. 이거는 너무 베리에이션이 커요. 되게 이거는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많이 성공한다면 진짜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도 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베리에이션이 너무 커요. 300원대까지 조정이요? 300원대까지 조정. 글쎄요. 갈까요,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네, 완판되는 상황이 연출되면 이미 많이 성공했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아요. 제 성급기 보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희망회로가 불타요. 불타 막 폭발해버릴지도 몰라요. 너무 보고 깜짝 놀라서. 에스크로는 그걸로 보시면 돼요. 아, 김혜인님 속상하신가 보네요. 근데 일부러 단답하려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러합니다. 너무 베리에이션이 커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약간 잠깐 김혜인님 답변부터 쭉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가운데가 평타 친다, 리플사가 평타 쳤고 이게 최대 성공 그리고 이건 망했다. 이 정도의 폭이 있으면은 대충 그러니까 팩토리님이 볼 때 대충 지금 상황 리플사가 하는 행동이나 미래에 대한 전망을 볼 때 한 이 정도쯤으로 뭔가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하는 의미로 그런 맥락의 질문을 하시는 거잖아요. 김혜인님도. 그러니까 이 정도쯤은 성공하지 않을까? 리플사가 지금 하는 거 보면 이 정도까지는 해내지 않을까? 베리에이션이. 그러면은 이 정도 했을 때 가격은 대충 예상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 질문을 주신 걸로 보입니다. 근데 현재도 지금 이래요. 망했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을 볼 때. 그거 제가 많이 설명드리죠. CBDC, 유니버셜 CBDC 익스체인지 존재 탄생하면 브릿지가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휴지 조각 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최대 성공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폭이 이만해요. 폭이 이만한데 솔직히 폭이 이렇게 좁아져도 가격을 예측하기 힘든데 지금 폭이 이만하기 때문에 섣불리 뭔가 예측을 하기에 너무 영원부터 끝도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저는 이 날이기고 가라님이 말씀하신 거는 시장 자체가 폭등하여 버블이 일어나서 펌핑 오는 게 현실적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듯 합니다 했는데 버블이 또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안 일어날 수도 있겠죠. 인터넷은 버블 한 번밖에 없었는데 같이 가서 볼까요? 또 버블 한 번밖에 안 올 수도 있어요. 아마존 거 볼걸. 그냥 아마존 보자. 최대 버블 이때 끝이잖아요. 요때 요거 확대해야겠네. 이제 전체적으로 보니까 버블 같지도 않은데 이때가 버블이었죠. 이거 어떻게 짧게 못 보나? 5년? 최근 5년밖에 안 보여줄 거 아니에요 이거. 에이 참. 요게 그 시기거든요. 요거 인터넷 버블 요 시기였다. 보세요. 전체로 볼 때는 너무 이게 지금 많이 올라와갖고 이 버블인지 체감이 안 돼도 작아져갖고 잘 안 보이긴 한데 버블 한 번 났어요. 이거 인터넷 주식은. 암호화폐도 버블이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겠죠. 불장이 사실 버블이었잖아요. 실제로 사용되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막 갑자기 가격 폭등하고.
또 올지 안 올지 알 수가 없죠. 또 안 올 수도 있어요. 그 자체가. 지금 잠깐만요. 이거 이렇게 보면 너무 힘들고 포맷을 바꾸죠. 포맷을 CSV로 바꿔서 보죠. 자, 우리 가자님, 우리 함정꾼 가자님이 질문 주신 거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이거 전체 분산 물량 관련된 건데 여기서 뭐가 궁금하신 건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시간 데이트를 조작을 해야 됩니다. 이거 또 TZ 붙어 있죠. 타임과 관련된 거 이거 바꾸기로 잘라내야 돼요. 바꾸고 피벗 테이블 돌립니다. 항상 보기 편하게는 피벗 테이블이 최고예요. 값으로는 3개 다 넣죠. 토탈 더 넣죠. 자, 근데 값은요. 아유, 서식 이쪽에서 바꿔주면 아닌데 이쪽은 돼 있는데 이쪽에서 바꿔주겠죠. 셀 서식 숫자를 다 표기하게 만듭시다. 숫자 요거 구분을 표기하게 만들고. 자, 요거거든요. 자, 여기서 뭐가 궁금하신 거죠? 가자님의 질문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뭐가 궁금하신 거죠? 여기서 뭐가 궁금하신 거예요, 가자님? 얘기를 해주세요. 잠깐 깨알 시간을 이용해서 답변 드리면 페알님 질문, 업비트가 보안 좋은 거 아닌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정확한 진단을 내리려면 거래소마다의 정확한 보안 설정, 어떤 정책을 가져가고 어떻게 구성했는지를 봐야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그걸 못 보기 때문에 뭔가 단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힘든데 서로 비교가 힘들다는 거예요. 누가 더 좋은지. 근데 제 생각에 업비트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카카오 보안이 잘 돼 있어요. 카카오도. 네, 카카오 해킹 당한 적 있나요? 크게 대형 해킹 당한 적이 없죠. 아직. 네. 어느 정도 돼 있으니까 대형 해킹 안 당하는 거거든요. 네, 자색공원이 굿나잇 되십시오. 회사 물량이 줄었다고요? 아, 회사 물량? 이거 얘기하시는 거죠? undisputed 요거. 근데 요거 회사 물량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 오픈마켓에 안 풀려있는 건 다 여기로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되게 많이 설명드렸는데 정확히 들으셔야 돼요. 그냥 뭔가 해석을 하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 제가 풀어서 설명드린 거 그대로 들으셔야 돼요. 자, 보세요. 토탈이 존재하고요. 토탈이 존재하고, 그리고 보면은 에스크로, 그리고 분산된 거, 분산되지 않은 거 존재하잖아요. 전체 중에 토탈 중에 에스크로로 묶인 건 리프사가 저기 에스크로로 봉인시켜 놓은 거로 보시면 되고, 그냥 봉인이라는 단어로 생각해 놓으시면 돼요. 봉인돼 있어서 풀릴 때 리프사가 풀려라 얍 했을 때 풀리는 게 아니라 매달 1일날 15개씩 딱 정해진 그 시간 돼야지만 풀리는 봉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는 가래 끓어. 이거는 시장 오픈마켓에 풀린 거예요. 그러면 이 언이 붙은 거는 뭐냐? 언이 붙은 건 뭐냐면 에스크로도 아니고 오픈마켓에 풀리지 않은 그것입니다. 남은 것이에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리프사가 보유한 물량도 있을 테고 금융기관이 다이렉트 세일로 사간 것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BDA도 있습니다. BDA, Business Development Agreement. 사실 이게 다이렉트 세일과도 겹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 방금 말씀드린 3개 이런 기타 등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리프사가 보유한 물량은 아니란 얘기죠. 이해가 되시나요? 최근에 이게 많이 줄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지금? 25억 개로? 100만, 1000만, 아니네? 250억 개네? 이거 잠깐만. 아, 이렇게 봐서 잘못됐구나. 이거 썸을 하면 안 되는데 썸을 해갖고 이걸로 봐야겠다. 썸이 돼갖고 오히려 문제가 되네요. 이걸로 볼 걸 그랬네. 표서식해서 이렇게 하고 이거 확대가 되네. 자, 셀서식 숫자 끊어주고요. 천 단위 끊어주고 내려가죠.
데이트가 이렇게 바뀌었네. 자, 보시면은 요게 줄어서 그 얘기를 하신 거죠? 5억 개가. 아니, 5천만 개밖에 안 줄은. 어디서 5억 개가 줄은 거죠? 여기? 이 부분? 빰빰빰빰빰. 모기를 죽입시다. 제주도에 모기 많나 보네요. 아, 근데 이쪽 내륙지방 쪽도 날씨가 너무 더워져갖고 모기 판칠 것 같아, 이제 8이랑. 5월달이요? 이 데이트가 바뀌어버리는 바람에, 아이고, 셀 서식. 스마트 조회라는 게 있네. 이건 날짜다. 날짜로 바꿔주세요, 다시. 5월이요? 5월? 5월 어떻게 보셨어요? 4월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5월 어떻게 보셨죠? 어? 김바비님은 해외에 계신가 보네요. 한국 날씨 되게 덥습니다. 오늘 여름이었어요. 31도 막 넘었어요. 지금 근데 4월 거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5월 거 어떻게 보셨어요? 5월 13일 어디서 보셨죠? 데프리카. 아, 그러네. 재산세 내는 데가 대가네요. 저는 안 나오는데요? 5월 거까지 안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셨죠? 저도 알려주세요. 네, 거짓말쟁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 안 나와갖고 뭘로 나오게 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 리프사의 API에서는 안 나오거든요, 지금. 다른 쪽으로 가볼까요? 다른 노드에다가 커리를 해볼까요? 혹시 KK님이 운영하는 거 여기에 쿼리를 만들어 주셨으려나? 이거 잠깐 볼게요. 그럼 여기서 가능하면 여기에다 조회를 해보죠. KK님 노드에다가 정보를 확인해보죠. 근데 왜 이렇게 느리지? 사이트 다운됐나? 너무 느리다. 나왔다. 여기 아마 API를 동기화가 좀 느리게 됐었네. API 있죠? 여기에서 한번 커리를 해봅시다. 히스토리가 뭘 표기하는 건가요? 어카운트 히스토리. 스테이터스는 뭘 표기하는 건가요? 레저 상태. 이거 말고 메시지는 뭘 표기해주는? 겟 메시지. 트랜잭션은 메시지를 보는 건가? 리포트는 뭐 나온 거죠? 토큰, 컨텍스트, 리절트. 이건 아닐 것 같고. 여기에는 그 API는 안 넣으셨네요. 전체 분산 물량 관련된 거. 그러면 윈드 NDBK님 이거 번역하셨네. 얘 노드에다가 커리해 볼게요. 저보다 어린 것 같으니까 얘라고 할게요 그냥. 너 노드 어디에다 운영하고 있냐? 빨랑 불어봐. 가서 딱 커리 날려줄게. 안 보인다. 아니 보인다. 이거 여기 나와있네. 얘 분산 게이트웨이 운영하려고 이거 하고 있네요 지금. 여기에다 올려놨네 자기가. 커뮤니티 펀드? 아니 근데 얘 그거 어딘지?
야, 네 노드 어디 있어요? 네 노드 어딨니? 네 노드를 뱉어봐라. 쿼리 좀 해보자. 예, 안 보이네요. 그러면 리프 사건에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해볼게요. 아까는 안 보였긴 한데, 자 봅시다. 그럼 나왔다고 하시니까 다시 해보죠. 여기다 하셨죠, 과장님? 다른 데단 안 하셨을 것 같고. 왜 안 나오지 나는? 자, 요거 요 명령어 data.ripple.com 여기에서 스타트는 2019년 1월 1일부터 할게요. 그리고 엔드를 오늘 날짜 찍어볼까요? 2019년 5월 16일 빠바바바바. 그리고 리밋 1000 잡아주고. 가자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가자님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잘못 보셨어요? 잘못 보셨어요? 확인 안 해도 돼요? 살 거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예. 다행이네요. 뭐 어쨌든 확인된 거죠. 어떻게든. 다행이네요. 네, 말씀하세요. 부산 정모. 물량이 줄어든 이유가 뭐냐고요? 이동했으니까 줄어들었겠죠. 네. 판매를 했던지 뭐 기타 등의 이유로 줄었겠죠. 자, 질문 박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에이다 등등 많은 코인들이 아직도 미완결의 개발 중인데 XRP만 봤을 때 단순 코인 기술적 개발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XRP가 브릿지라서 복잡한 기술이 필요 없나요? 제 느낌엔 리프사가 개발도 하긴 하겠지만 리플랩 멤버 확장에 집중하는 것 같아서요. 뭐 디테일한 거 얘기하면은 끝도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그냥 단적으로 하나만 얘기해도 다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말씀드릴게요. 자, 실사용이 되고 있는 거 뭐 있나요? 실사용. 금융권이 실사용해주는 거. XRP. 이더리움 쓰이나요? 금융권에? 안 쓰이죠. 네. 비트코인 쓰이나요? 금융권에? 안 쓰이죠. 에이다 쓰이나요? 안 쓰이죠. 네. 이걸로 얘기가 끝난 것 같습니다. 뭐 더 얘기할 게 있을까요? 이걸로도 입증이 되는데 뭐 기술적인 차원에서 디테일을 얘기하면 정말 끝도 없습니다. 일단은 컨센서스 부분에서도 이더리움, 에이다, 비트코인이 어떻게 비벼볼 수가 없어요. XRP를. 왜냐면은 그 방식에서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 에이다는 제가 관심 없어서 컨센서스를 못 쓰는지 모르겠고요. 이더리움 POW, 뭐 나중에 POS 지분증명을 바꾼다 했는데 어쨌든 지금 POW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POW. 은행이 같이 채굴을 하더라도 그 채굴장들이 해시 파워가 은행들보다 높으면은 지들이 다 조작해 먹을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믿고 은행들이 쓰나요? 그러니까 기술의 완성도, 사실 이것도 기술의 완성도 측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뭐 그런 거 다른 거 다 제끼고 컨센서스 부분만 놓고 봐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쓰기가 어렵죠. 사실 마이닝 풀들이 그냥 맘먹고 해시파워 이용해서 그냥 조작해버리고 하드포크 해버리고 난리치면은 뭐 답이 없죠. 은행들이 그거를 쓸 수가 없습니다. 예, 은행들한테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근데 XRP는 컨센서스상 은행들이 참여가 가능하잖아요. 고도된 기술을 가진 건 아니란 말씀이신가요? 사실 기술력을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는데 지금 제가 말한 내용에서 XRP가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얘기한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들렸을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고도의 기술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기술력이 누가 높고 낮다 보다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블록체인 기술이 자기가 목표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표로 하는 거에 있어서
그 블록체인이 적합한지, 그만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죠. 사실 뭐 기술력이라는 거를 뭐 TPS로 기준을 잡으실 건가요? TPS 빠르면 무조건 기술력 높은 거다? 저는 이건 틀린 얘기라고 봅니다. 네. TPS 빠르면 기술력 굿? 근데 이런 식의 논리로 가는 스캠들이 굉장히 많죠. 나 TPS 뭐 300만이야, 나 100만이야 이런 얘기하면서 내 기술력 짱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사기판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 블록체인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TPS 누가 빠르냐 이거 해봤자 무의미하죠. 그거 해서 뭐 할 건데, 안 쓰이면 그만인데. TPS 100만이라고 주장하는데 100만이 실제로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지금 상황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 네. 그리고 리프사도 그 얘기를 합니다. 박님 어떤 얘기를 하냐면 리프 CEO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뭐 이더리움이랑 경쟁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고, 다른 암호화폐와 경쟁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리프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리프사 동일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는 스텔라, 루멘 이런 데는 경쟁하는 거 맞는데, 그 밖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오스 뭐 이런 거랑은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XRP가. XRP의 목적은 그렇게 분산된 네트워크를 다 연결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존에 존재하는 레가시까지도, 오늘날의 은행이 쓰고 있는 그 은행 시스템들 있잖아요. 금융 시스템. 그것까지도 새로 나오는 블록체인이든 디지털 월렛이든 뭐든 간에 다 연결하는 게 리프사의 목표입니다. 대출로 쓰인다고요? 대출로 쓰일 수도 있겠죠. 페알린 순간 웃겼습니다. 에스크로 쪼개서 묶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가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시장 공급의 안정성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에스크로 묶는 게 시장 공급의 안정성을 주나요?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시장에서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지금도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뭐냐면은 매월 1월에 10억 개씩 풀리죠. 리플사가 컨트롤할 수 있게. 그러면 이번 달, 그러니까 다음 달 같은 경우 6월 1일이 되겠죠. 6월 1일 날 리플사가 최대로 시장에 풀어봤자 10억 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시장 참여자들이 예상이 됩니다. 그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리프사가 아닌 다른 회사랑 비교해보세요. 그쪽은 에스크로가 없습니다. 그냥 지들이 풀고 싶으면 막 풀어버릴 수 있어요. 엄청난 차이죠. 리프사는 한 달에 최대로 풀 수 있는 게 10억입니다. 능력이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에스크로로 묶었다고 리프사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신뢰의 징표입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리프사가 500억 개 넘게 갖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에스크로로 묶어놓지 않고 그냥 500억 개 계정에다 그대로 들고 있어요. 에스크로 안 묶어놓고. 그럼 여러분들 XRP 쉽게 살 수 있을까요? 리프사가 맘먹으면 500억 개를 한 번에 풀 수도 있는데, 능력 제한을 안 받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러면? 근데 리프사는 지금 에스크로로 본인들의 이 대량 보유 물량에 대해서 능력 제한을 걸었고요. 스스로 팔다리를 자른 거죠. 일부. 네, 잘랐고, 그리고 매 분기마다 보고서 때 밝히잖아요. 전체 볼륨 이만큼이었고 우리가 약속한 대로 시장의 가격에 최대한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기 위해 0.5% 미만으로만 판매하고 있죠. 물론 그 0.5% 미만이 실제로 시장의 가격 하락에 영향을 주는지, 준다면 얼마나 주는지 그 누구도 정답은 알지 못합니다. 어쨌든 간에 분명한 사실은 리프사가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본인들 주장으로는 0.5% 미만으로 팔고 있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 그걸 지키고는 있다는 거, 그 부분이죠. 이제 거기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진짜 지극히 객관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그 0.5% 미만이 절대로 가격에 영향 안 줄 거다 이렇게 지금 편들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 문제는 누구도 정답을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길 문제입니다. 이거는. 가자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0억 개인데 5억 개씩 2번 나눠서 에스크로 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비톰프.
예,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결국에 그렇게 나눠서 묶어도 같은 날에 풀리거나 보면은 그거 볼게요. 이미 지난 방송 때 본 것 같은데 레저 이거죠. 이거 왜 이렇게 화면이 확대돼 있죠? 좀만 줄일게요. 내일 가면은 에스크로 물린 거 볼 수 있거든요. 여기 에스크로라고 적혀있는 거 누르면 나옵니다. 자, 양으로 소트하게 해서 에스크로 많이 물린 거부터 나와요. 10억 개죠. 쭉 내리다 보면 5억 개가 있거든요. 5억 개가 지금 매달 1일날 나눠서 풀리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정리하면은 지금 10억 개 단위로 풀리는 게 2020년 1월 1일까지만 10억 개로 풀리고요. 그리고 2020년 2월부터 2월 찾아볼까요? 2020년 2월 어디 있을까요? 검색을 해볼게요. 2020년 2월 1일부터는 5억 개씩 풀립니다. 네. 잠깐만, 두 개야? 네. 그죠? 2020년 2월 1일부터는 5억 개씩 풀려요. 그리고 3월도 검색해볼게요. 3월 나왔죠? 역시나 5억 개. 2020년 2월 1일부터는 매달 5억 개씩만 풀립니다. 지금 보면은. 근데 이거는 특허로 하기에 좀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라. 지금 아까 제가 봤던 거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냥 데이비드 슈왈츠라고 안 하고 리프사라고 이렇게 한 번에 싸잡아서 얘기할게요. 리프사의 기술력을 보면 후발주자가 모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XRP라는 그런 소스코드, 블록체인의 소스코드 상으로는 이거는 오늘날에도 저도 따라할 수 있어요. 왜냐면 오픈소스라서 그래요. 다 오픈되어 있어요, 소스가. 그냥 그대로 카피에다가 클론을 만들면 됩니다. 제가 볼 때 리프사의 가장 큰 강점은 뭐냐면은, 기술, 뛰어난 엔지니어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오늘이 아니어도 계속 발전해 나가겠죠. 코드를 진화시키고 필요한 것들을 개발해서 진화해 나가는 것도 장점이지만, 사실 뭐라 해야 될까요? 전략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최고 강점이에요, 진짜로. 네. 그래서 데이비드 슈왈츠 본인도 엔지니어잖아요. IT 엔지니어인데도 불구하고 리프사의 최고 강점을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리프사의 시크릿, 그러니까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비즈니스 모델에 기업이니까 이윤을 추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레베뉴 관련된 그 혜택, 이익, 그쪽 영업이 관련된 그 시크릿 소스가 리프사의 최고 강점이다. 본인도 그 얘기를 해요. IT 엔지니어가. 네. 그래서 거기에 기인한 게 리프사의 최고 강점이고, 다른 회사들이 따라하기 힘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데빌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요거랑 비슷한 맥락입니다. 오늘날의 XRP 코드는 다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어서 오늘날 걸 카피하기는 쉽지만은 그 XRP라는 블록체인만 있어서 사업이 가능한 건 아니죠. 예. 다 연계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죠. 아, 2개 있어요, 가자님? 2개 있으면은 5억 개 2개 나눠서 풀리는 겁니다. 그게 맞아요.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그러네. 2개네. 가자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2개. 지금 3월달도 2개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계정만 다를 뿐이에요. 풀리는 계정이. 맞나? 네, 계정이 다르죠. 지금 보면은. 특별한 의미 없어요. 다 리플사 계정이기 때문에 그냥 리플사한테 돌아올 뿐입니다. 벌써 1시간 반 됐네. 이제 종료를 할 시간이 됐네요,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저 못한 얘기는 월드 클래스 청자님들 내일 이어서 깨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네. 월드클래스 청자님들, 오늘은 주무실 시간이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서 오늘 마저 못한 얘기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굉장히 즐거웠고요. 오늘 못한 이야기들은 마저 내일이나 다음 만나실 때 함께 하도록 하시죠. 예,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노래 안 부르겠습니다. 죄송해요. 자, 어쨌든 오늘 좋은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시고요. 예, 그리고 다음에 팩토리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